안 가져갈 거면 도로 줘라. 음식하는 거 힘든 줄도 모르고. 그게 아니라 차에 음식 두면 자꾸 냄새 나니까. 니네 집 가는 거 얼마나 걸린다고. 그리고 가져가기 싫으면 그냥 집에 반찬 많다고 안 싸줘도 된다고 말하면 되지. 그런 말 얼굴 보면서 하기 힘드니까 그랬죠. 내가 너네한테 억지로 음식 손에 쥐어준 적 있니? 그건 아니지만 그냥 눈치껏 어머님이 음식을 조금만 싸주던지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일일이 그런 걸 다 어떻게 파악해? 그리고 이제는 명절 음식도 조금씩만 하면 안 돼요? 어머님 자식이라곤 이 사람밖에 없는데 줄 사람도 없고 오래 두면 상하잖아요. 내가 다 먹을 거다. 너는 명절 차리는 거 도와주겠다 해놓고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어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명절 전날엔 꼭 도와드릴게요. 됐다. 너한테 내가 그런 말 듣고 단둘이 전부치고 싶지 않다.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1세 조영순 할머니 그리고 그의 며느리 강수연입니다. 조씨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는 명절에 할머니 집에 들렸다가 조씨가 싸준 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음식들 때문에 다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이걸 왜 받아오냐고 말했고 아들은 그럼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씨는 앞뒤가 다른 며느리의 행동에 화가 나 음식을 도로 뺏어왔습니다. 아들은 조씨가 다가오자 곤란한 듯 며느리와 다퉈도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조씨는 분이 안 풀린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그렇게 이전에는 음식 좀 해달라 하더니 이젠 다이어트 한다고 왜 네 주변 사람들까지 고생시켜? 저 다이어트 하는 김에 이 사람도 같이 하면 좋죠. 이 사람 배 좀 보세요. 조씨의 아들은 배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네 식단을 남편한테까지 강요하면 되는 거니?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눈치껏 행동하라고? 네 다이어트 하는 거에 주변 사람들까지 일일이 다 신경 써야 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됐다. 이제 나한테 음식이든 뭐든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조씨 할머니는 그대로 며느리에게 싸줬던 음식을 도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과연 이런 조씨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사이에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씨는 어린 시절 5남 1녀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집안의 아들 부자였던 조씨네의 재산 중 안타깝게도 조씨가 받을 재산은 없었습니다. 조씨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할 당시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었습니다. 조씨의 남편은 그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었어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씨의 남편은 노력보다는 운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조씨의 남편은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사람들이랑 술 마시기 바빴고 귀가 얇아 이런 사업이 좋다 하면 그 사업을 바로 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씨의 남편은 그렇게 무리한 사업으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돈이 없자 사람들에게도 손절당해 술에 빠져 지냈습니다. 조씨의 남편은 조씨가 잔소리를 하면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고는 결혼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조씨를 원망했습니다. 조씨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조씨는 남편 사업이 망하기 전에 낳았던 아들을 어떻게든 잘 키워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술만 마셨기 때문에 조씨는 아들을 집에 둘 수가 없어 항상 조씨가 일하던 식당에 아들을 맡아놓았습니다. 다행히 조씨가 일하던 식당 내부에 쉬는 공간이 있어 아들은 매일 거기서 지냈습니다. 비좁고 가끔 벌레도 나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게 조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조씨는 남편이 미웠지만 그래도 남편은 남편이라고 벌어온 돈으로 남편의 삼시세끼를 매번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남편은 그런 조 씨의 행동을 별로 고마워하지 않고 조 씨에게 점점 더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아들과 집에서 도망갈 준비를 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조 씨의 남편이 먼저 바람이 나 집에서 돈 될 만한 물건은 전부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물론 집에서 가전이 사라지고 조 씨가 조금씩 모아놓았던 저금통도 사라졌지만 남편이 집에서 나가주니 오히려 조 씨는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집도 팔아버렸는지 새로운 집주인은 조 씨에게 계속 살 거면 월세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 씨가 월세를 내고 나자 정말 조 씨의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길을 가다 보이는 음식을 먹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애써 외면해야 했던 이 시절이 조 씨에게는 가장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조 씨는 다니던 식당을 계속 다니며 월세를 내고 조금씩 돈을 모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조 씨에게 불행만을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조 씨가 일하는 식당 주인들은 나이가 많고 아이가 없었는데 평소 일을 하면서 뭐 훔쳐가는 것도 없고 성실히 일하는 조 씨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식당 주인들은 어느 날 조 씨에게 자기들은 나이가 많아 가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으니 조 씨가 가게를 이어받을 생각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식당 주인분들은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놨는지 식당을 넘겨주는 값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가게를 제가 가져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팔지도 않고요. 조 씨가 일하던 식당은 장사도 잘 되는 식당이었기에 조 씨는 의아해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돈은 이미 충분히 모았다며 그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가게를 좋은 사람이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가끔 저희가 가면 밥은 공짜로 주세요. 식당 주인들이 원했던 것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조 씨는 울면서 식당 주인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조 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것들을 마저 알려주며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 씨는 식당 사장이 되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조 씨는 이제 아들에게 먹고 싶은 것들을 맘껏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그러지 못했던 것이 한이 되었는지 조 씨는 아들이 먹고 싶다는 것은 무조건 사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조 씨는 돈을 부지런히 모아 아들 대학도 보내고 결혼을 하면 집도 하나 해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먹을 것뿐 아니라 아들이 입을 옷도 사주고 아들을 챙겨주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그런 조 씨의 도움으로 취직해 회사에 적응해갔고 얼마 안 가 결혼까지 했습니다. 아들은 쭉 조 씨와 같이 살다가 결혼 후 조 씨가 마련해준 집으로 분가했습니다. 조 씨는 내심 아들과 가까운 곳에서 지내고 싶어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집을 마련해줬습니다. 마침 조 씨가 마련해준 집이 회사와도 가까웠으니 조 씨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 씨의 아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혼자 있는 조 씨의 집에 자주 방문했습니다. 매일 자신과 같이 살다가 혼자 있을 조 씨가 외롭지는 않을까 항상 걱정이 많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올 때마다 조 씨는 항상 아들에게 뭐 하나라도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오면 조 씨는 항상 반찬이나 간식들을 사다 놨으니 가져갈 거면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이전에 TV를 보며 자식들 손에 억지로 무언가를 쥐어주는 할머니들을 보며 그 모습을 별로라고 생각했어서 항상 아들을 배려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집은 아직 신혼집이라 채워진 게 많이 없어서 장식품이나 화분 같은 거 마음에 들면 가져가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기쁘게 반찬이랑 장식품들을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조 씨는 그렇게 아들이 마음에 들 만한 것들을 생각해 집에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뭐 더 필요한 거 없니? 아들 손에 이미 한가득 들려 있음에도 조 씨는 아들에게 필요한 거 더 없냐고 물었습니다. 이만하면 됐어요. 저 그만 가볼게요.
조 씨는 이후 아들이 집에 없는 삶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이 집에 방문하는 빈도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식당에서 일하는 거 외에는 하는 것도 없었고 가끔 지인과 만날 뿐이어서 조금은 외로웠습니다. 그런 조 씨의 마음을 알았는지 이때부터 며느리가 혹시 반찬을 가져다 줄 수 있냐고 조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반찬? 저희 요새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 것 같아서요. 저도 그이도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요리를 할 시간이 마땅치 않네요. 어머님은 식당도 하시고 솜씨가 좋으시니까 당분간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이고, 그래. 며느리가 먹고 싶다면 해줘야지. 조금만 기다려. 내일 바로 해서 가져다 줄게. 조 씨는 아들의 집에 갈 기회가 생겨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조 씨는 식당의 반찬들과 또 자신이 잘 만드는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 씨가 마련해준 아들 집이긴 했지만 막상 가려니 왠지 눈치가 보여서 그동안은 스스로가 찾아가지 않았던 조 씨였습니다. 조 씨는 그렇게 조금은 긴장한 마음으로 아들 집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다행히도 며느리가 금방 나와 조 씨를 반겼습니다. 며느리는 조 씨가 해준 반찬들을 보며 따로 음식을 안 하고 이거에만 밥을 먹어도 충분하겠다며 조 씨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조 씨는 열심히 고생해서 반찬을 만든 보람이 있었습니다. 조 씨의 며느리는 조 씨에게 온 김에 같이 밥을 먹고 가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되는 거니? 내가 괜히 둘이 있는 시간 방해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도 가족이잖아요. 가끔 오셔서 식사 같이 하고 그래요. 조 씨는 며느리가 그때만 기분이 좋아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금세 반찬들을 다 먹었는지 다시 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번에 어머님이 싸준 반찬들 어찌나 맛있던지 저랑 그이 둘 다 살찐 거 있죠? 그래서 그런데 반찬들 한 번씩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반찬 가져다 주시는 그날은 저희 식사도 같이 해요. 며느리는 조 씨에게 따로 반찬값을 주지 않았고 조 씨도 따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마치 며느리에게 반찬을 주는 대가로 같이 밥 한 번 먹어주는 걸로 퉁치자는 말로 들렸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아들 며느리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 씨는 바로 그 다음 주에 반찬을 가져다 주는데 이날은 집에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조 씨는 며느리에게 얼른 전화했습니다. 세아가 집에 없니? 반찬 가져왔는데. 저 아직 회사라서 그 앞에 놓고 가주실 수 있어요? 저 금방 갈 거라서 가자마자 냉장고에 넣어 놓을게요. 조 씨는 내심 저녁을 같이 먹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요새 누가 자식들한테 반찬을 해다 줘? 조 씨는 간만에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다는데 어떻게 안 해줘? 그렇게 해줄 거면 적어도 노동값은 고사하고서라도 반찬값은 받아야지. 어떤 사람은 자식들 싫다는데도 억지로 반찬에다 주고 반찬값 받는다 하더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난 반찬에다 주면서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아직은 괜찮아. 그렇게 자꾸 해주기만 하면 고마운 줄 모른다니까. 두고 봐 언니. 그렇게 잘해주기만 하다가 한번 못 해주잖아? 바로 돌변할걸. 9번 잘하다가 한번 못 해주는 것보다 9번 못하다가 한번 잘해주는 게 낫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조 씨는 그저 지인의 말을 웃어넘겼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직장을 옮겼습니다. 며느리가 옮긴 직장 바로 앞에 조 씨의 가게가 있었습니다. 조 씨는 며느리를 우연히 길을 가다 만났습니다. 이제 이쪽에서 일하는 거야? 여기가 어머님 가게였어요? 며느리는 이름만 들었지 조 씨의 가게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식당을 찾던 며느리는 그대로 조 씨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씨는 익숙하게 며느리에게 반찬과 메인 요리를 해줬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 맛보더니 조 씨에게 엄지척을 내보였습니다. 이후 손님이 많아지면서 바빠졌지만 그 와중에도 조 씨는 며느리에게 물도 가져다 주고 필요한 거 없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너무 잘 먹었다며 계산을 하려 했지만 조 씨는 무슨 계산이냐며 종종 와서 밥 먹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잘 먹었다고 인사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가 조 씨가 만든 음식을 싹 비우자 괜히 뿌듯했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조 씨의 식당에 자주 찾아와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돈 안 내는 것이 익숙했는지 며느리는 잘 먹었다는 인사만 남기고 조 씨의 식당을 회사 구내식당처럼 이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직장 동료까지 데려와서 조 씨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4~5명이 함께 와 밥을 먹는데 조 씨는 이걸 계산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며느리가 먹는 것은 괜찮았지만 동료들까지 매번 공짜로 음식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동료들은 이때도 그냥 잘 먹었다고 말만 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조 씨는 차마 입에서 계산하고 가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아 애써 웃으며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이후에 혼자 혹은 동료들과 찾아와 밥을 먹었는데 매일 비슷한 음식들만 먹는 게 조금은 질렸는지 조 씨에게 신메뉴 개발 계획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조 씨는 그럴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살짝 실망한 듯한 눈치였습니다. 조 씨는 곰곰이 이전에 지인이 해줬던 말을 생각했습니다. 이미 9번을 공짜로 밥을 먹게 해줬기 때문에 이제 밥값을 내고 가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랬습니다. 조 씨는 그냥 계속 지금처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조 씨는 간만에 아들 집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며느리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며느리를 위해서 굳이 집에까지 찾아가서 생일상을 왜 차려주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조 씨가 해주는 음식을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며느리의 생일이라 조 씨는 기쁘게 재료들을 사들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며느리는 조 씨를 웃으면서 반겼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웃는 상이었는데 뭔가 서운한 게 있어도 며느리의 미소를 보면 마음이 조금 풀리게 하는 오묘한 능력이 며느리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왠지 며느리의 표정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조 씨는 그런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약속한 대로 요리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조 씨가 요리를 할 때도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었는데 이날은 가까이 다가와 조 씨에게 음식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 방에서 잠깐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새아가 첫 생일 챙겨주는 건데 오늘 다 안 먹어도 되니까 내일도 모레도 천천히 먹어. 그렇게 조 씨는 혼자서 1시간 가까이 요리를 했습니다. 1시간 만에 3~4가지의 메인 요리를 조 씨는 뚝딱 완성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생일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가 나한테도 이렇게까지 차려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아들은 아주 약간 서운함이 담긴 듯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조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맛있게 먹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며느리는 젓가락질이 둔했습니다. 원래 조 씨의 음식이라면 뭐든 잘 먹었던 며느리였기에 조 씨는 의아해 물었습니다. 음식이 입에 안 맞니? 아니요. 오늘은 입맛이 좀 없어서요. 그런 며느리의 반응에 조 씨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얼마 먹지 않고 아들이 대신 많이 먹어줬습니다. 조 씨는 아들이라도 그렇게 잘 먹어주니 기분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다 먹고 화장실을 간 사이 조 씨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몸이 좀 안 좋니? 아니요. 사실 엊그제부터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같이 하자는데 저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제서야 조 씨는 며느리가 밥을 잘 안 먹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조 씨는 며느리가 미리 다이어트 중이라고 말했다면 음식을 좀 덜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 씨는 그런 아들의 말을 듣고 다음에 반찬을 가져다 줄 때는 최대한 살이 찌지 않는 것을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샐러드 가게에서 파는 것처럼 양상추의 다른 야채들 그리고 연어와 계란, 고구마를 이용해서 정말 샐러드 가게에서 파는 것 같은 요리를 들고 아들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아들은 다이어트 생각이 없다고 해서 며느리 것만 여러 개에서 갔습니다. 엄마, 또 수연이 것만 만들어 오신 거예요? 아들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자기의 아내에게 잘해주니 기분이 좋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조 씨의 요리를 보더니 조금 난감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말해줬으면 싶었지만 며느리는 감사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날은 조 씨도 약속이 있어 지인을 만나러 얼른 나가봤습니다. 그렇게 지인을 만나고 집으로 가던 길에 반찬통이 아들 집에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 좀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해 조 씨는 다시 아들 집에 들렸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에 반찬통이 없어서 좀 가져가려고. 안 그래도 왜 이렇게 반찬통이 많나 했어요. 얼른 가져가세요. 아들은 그런 조 씨를 반겼습니다. 며느리는 샤워를 하고 있는 모양인지 거실에는 안 보였습니다. 조 씨는 그렇게 반찬통을 가져가려 주방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키우고 있던 개가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조 씨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강아지의 밥그릇에는 연어에 고구마에 계란까지 누가 봐도 조 씨가 오늘 며느리 먹으라고 가져왔던 음식 같아 보였습니다. 조 씨는 설마 싶어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조 씨가 싸준 도시락 5개 중 하나가 없고 4개만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봤는지 급히 엄마에게 반찬통을 대신 찾아주며 집에 얼른 가보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조 씨는 아들에게 솔직히 물었습니다. 내가 싸준 음식을 걔한테 준 거야? 아들은 조금 곤란해하더니 이내 입을 뗐습니다. 그게 실은 수연이가 이미 짜놓은 다이어트 식단이 있었나 봐요. 그거에만 맞춰서 먹는다고 엄마가 준 거 못 먹겠다고 하는데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저는 연어를 못 먹고. 며느리가 곧 나오려는 것 같아 조 씨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 얼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 씨는 집에 가는 내내 최대한 며느리를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언니가 싸준 도시락을 걔를 줘버렸다고? 조 씨는 속상한 마음에 지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렇다니까. 안 먹을 거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힘든가? 그냥 언니 기분 생각해서 기쁘게 받는 척 하는 거일 수도 있지. 며느리 입장에서 그렇게 가져다 주는 거 거절하기가 힘들 수 있어. 난 그래도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럼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지 그래. 조 씨는 이번엔 지인의 말대로 며느리에게 내가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게 혹시 좀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알겠다고 답하더니 며느리 대신 아들이 이내 조 씨에게 반찬은 가져다 주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망설이더니 반찬 대신 돈으로 줄 수 있냐고 아들은 조 씨에게 조심스레 요청했습니다. 그 돈으로 자기들이 재료를 사서 해먹겠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이게 아들의 생각인지 며느리의 생각인지 물었지만 아들은 자기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조 씨는 돈으로 주는 게 맞나 싶었지만 어차피 반찬을 사는데 쓰는 거나 돈으로 주는 거나 나가는 돈은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는 반찬 대신 돈으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그냥 입금을 해주니 이제 더는 아들의 집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후 아들 며느리는 손주를 낳았습니다. 조 씨는 내심 손주를 돌봐주고 싶었지만 식당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손주는 대신 안 사더니 아들의 집에 가서 많이 도와주는 듯 싶었습니다. 조 씨는 매일 손주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영상통화를 자주 시켜줬지만 직접 보는 것만 못했습니다. 아주 가끔 아들이 손주를 조 씨 집으로 데려오긴 했지만 그 빈도도 점점 줄어갔습니다. 이후 명절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 씨는 내심 아들 며느리가 명절에는 손주를 데려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조 씨에게 음식 차리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만 하고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명절 전날에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바빴는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조 씨는 아들에게 전화해 물었습니다. 수연이 오늘 오기로 했는데 바빴니? 아, 수연이 오늘 거기 못 갈 것 같아요. 친정에 원래 이모가 음식하는 거 도와주기로 했는데 이날 몸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친정 가고 있어요. 조 씨는 며느리를 이해하긴 했지만 그래도 미리 연락을 주지 않은 것을 서운해했습니다. 그런 건 미리 말이라도 해줘야지. 저한테 연락하라고 했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그럼 내일 뵐게요. 조 씨는 그렇게 혼자서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를 볼 생각에 조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손주에게 줄 장난감과 아들 며느리 주려고 사둔 옷까지 미리 꺼내놨습니다. 하지만 원래 명절에는 아침 일찍 오던 아들과 며느리는 시간이 다 돼도 오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의아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고 있어? 아, 저희 지금 장모님 댁에 와 있어요. 항상 원래는 명절이면 조 씨의 집부터 방문하던 아들은 그걸 의식했는지 먼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번에는 엄마 집 먼저 방문했으니까 이번에는 처가댁 먼저 방문하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려고요. 얘는 자꾸 그런 거 미리 말 안 하고 엄마 기다리게 만들 거야? 죄송해요. 금방 갈게요. 아들의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조 씨는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올 때까지 차례를 안 지내면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 조 씨는 이날 처음으로 혼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들 결혼 전에는 항상 아들과 함께였고 아들이 결혼하고서는 아들 며느리와 같이 지냈었는데 막상 혼자 차례를 지내니 조 씨는 조금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차례를 다 지내고 조 씨는 아들네가 얼른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안 온다고 한 건 아니었으니 조 씨는 밥도 안 먹고 기다렸습니다. 거의 정오가 다 돼서야 아들과 며느리는 조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손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현이는 같이 안 왔어? 조 씨는 서운한 마음에 여러 번 되물었습니다. 도연이는 장모님 댁에 있어요. 같이 오면 저희도 케어하기 힘들고 해서요. 손주를 그리워하는 조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속 터지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 씨는 크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아들 얼굴이라도 보는 것을 위안 삼았습니다. 조 씨는 밥 먹을 거냐고 아들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다이어트 중인지 조금 망설이는 눈치였고 아들은 처가에서 먹은 것이 배가 금방 꺼졌는지 밥 안 먹고 가면 서운해할 조 씨를 생각해서였는지 밥을 차려달라 했습니다. 며느리도 안 먹겠다는 말이 없어서 며느리 밥까지 준비했는데 밥을 많이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밥을 많이 푸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나름 조 씨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상을 차린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배가 덜 고팠는지 아직도 다이어트 중인지 새모이 먹듯 밥을 먹더니 조 씨가 안 보는 사이 자기의 밥을 아들의 밥그릇에 덜었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먹더니 조 씨가 뒤돌자 휴지에 뱉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다 먹었다는 아들 며느리 말에 밥을 치우고 과일과 차를 내오려고 하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과일 먹고 가지. 벌써 가게? 시간이 벌써 오후예요. 집에서 좀 쉬려고요. 조 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얼른 음식을 싸줄 테니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잠깐 또 앉아서 조 씨가 음식을 싸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조 씨는 음식을 많이 차려놔서 아들이 잘 먹는 음식들을 많이 싸줬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조 씨가 싸준 음식들을 받고 조 씨의 집을 나갔습니다. 조 씨는 순간 손주에게 줄 선물을 아들에게 건네주지 못해서 급하게 선물을 챙겨 운동화를 구겨 신고 아들의 차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아들과 며느리는 차에 타지 않았고 차 쪽에 서서 약간 다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걸 좋다고 다 받아와? 주시는 걸 어떻게? 주지 말라고 말해? 조금만 담아달라고 말하면 되잖아. 차에서 냄새 얼마나 풍기는 줄 알아? 당신 다이어트 중이라 예민한 건 알겠는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명절에는 그냥 기쁘게 먹고 그 다음부터 다시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살은 언제 빼? 그리고 다이어트는 당신만 하면 되지. 왜 하기 싫은 나까지 그걸 강요해? 당신 배를 봐. 당신도 건강 챙기면 좋잖아. 그렇다고 이걸 버리고 갈 순 없잖아. 버리고 못 갈 건 또 뭐야? 저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 있잖아. 가만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조 씨는 며느리의 말을 참지 못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꺼냈습니다. 안 가져갈 거면 도로 줘라. 음식 하는 거 힘든 줄도 모르고. 며느리는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조 씨를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며느리는 변명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아니라 차에 음식 두면 자꾸 냄새 나니까. 니네 집 가는 거 얼마나 걸린다고. 그리고 가져가기 싫으면 그냥 집에 반찬 많다고 안 싸줘도 된다고 말하면 되지. 그런 말 얼굴 보면서 하기 힘드니까 그랬죠. 내가 너네한테 억지로 음식 손에 쥐어준 적 있니? 그건 아니지만 그냥 눈치껏 어머님이 음식을 조금만 싸주던지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일일이 그런 걸 다 어떻게 파악해? 내가 그런 거 싫으면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문자도 보냈잖아. 이제는 명절 음식도 조금씩만 하면 안 돼요? 어머님 자식이라곤 이 사람밖에 없는데 음식 오래 두면 상하잖아요. 내가 다 먹을 거다. 너는 명절 차리는 거 도와주겠다 해놓고 이제껏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어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명절 전날엔 꼭 도와드릴게요. 너 친정 가서 음식 만드는 거 도와줬다며? 며느리는 아들에게 그것까지 엄마한테 말했냐는 눈으로 아들을 째려봤습니다. 너한테 내가 이런 말 듣고 단둘이 전부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너는 그렇게 이전에는 음식 좀 해달라 하더니 이젠 다이어트 한다고 왜 네 주변 사람들까지 고생시켜? 저 다이어트 하는 김에 이 사람도 같이 하면 좋죠. 이 사람 배 좀 보세요. 그렇다고 네 식단을 남편한테까지 강요하면 되는 거니?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눈치껏 행동하라고? 네 다이어트 하는 거에 주변 사람들까지 일일이 다 신경 써야 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됐다. 이제 나한테 음식이든 뭐든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조 씨는 단호하게 말하고 손주에게 줄 선물을 건네지도 못한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조 씨는 한동안 아들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아들은 가끔 조 씨의 집을 찾아올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문자로 조 씨에게 죄송하다고 했지만 조 씨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이제껏 왜 그렇게 힘들게 며느리를 챙겼나 싶었습니다. 옛날엔 맛있게 잘만 먹더니 이제는 다이어트 한다고 조 씨의 음식을 보고 짜다고 욕하니 그것까지 일일이 맞춰가며 요리를 가져다 바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자기 다이어트가 끝났는지 조 씨에게 다시 반찬을 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조 씨는 콧방귀를 뀌며 그 말을 거절했습니다. 며느리도 그런 단호한 조 씨의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더는 반찬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이전에 보내주던 반찬값도 더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은 돈 아껴가며 아들 며느리 잘 살라고 증여해 줄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아들은 한없이 챙겨주고 싶었지만 며느리에게도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조 씨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조 씨는 가끔 아들이 조 씨의 집에 올 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용돈을 쥐어주는 정도만 하고 남은 돈은 자기가 그냥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 씨의 며느리는 조 씨에게 뭐라도 얻어먹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조 씨의 식당에 와서 밥을 먹었지만 이번엔 조 씨는 며느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계산하고 가야지. 며느리는 그 말에 또 기분이 상했는지 계산을 하고 더는 조 씨의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며느리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삶에 충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조 씨는 이날 식당 일을 마무리하고 3박 4일 동안 식당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조 씨는 그렇게 지인과 다음날 3박 4일로 인생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조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 씨의 지인 말대로 여러 번 잘해줘도 한 번 못해주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며느리가 조 씨의 식당에 방문했을 때 처음부터 돈을 그냥 받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며느리와는 먼 관계처럼 불편한 손님처럼 지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명절에 자식이나 며느리가 음식 싸주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누군가는 미리 자식이나 며느리에게 음식을 싸줄까 하고 먼저 물어보고 누군가는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담아 자식 손에 쥐어주기도 합니다. 명절에 싸주는 음식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